네, 안녕하세요. 굿스테이지와 월간 리뷰가 함께하는 김종섭의 컬처 톡톡 김종섭입니다. 이번 호, 그러니까 11월 호죠. 이번 호에는 여러분 어떤 분인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미 유튜브에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름만 대면 금방 알 수 있는데 피아니스트 김지윤 선생입니다. 미국 카네기 홀에서 전석 매진 가운데 연주를 해서 또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그런 분인데요. 김지윤 선생님이 가장 유명한 것은 다른 데도 있습니다. 일종의 뭐 자기 개발이라면 조금 통속적이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자세로 살지 그걸 우리에게 많은 깨우침을 주는 그런 피아니스트입니다. 한번 모셔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고대하고 고대했던 분입니다. 네. 한번 그 소개 한번 해주시죠. 우리 김지윤 선생님. 나는 어떤 사람이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지윤입니다. 이번에 제가 책을 100만 번의 상상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이렇게 한국에 방문하게 됐고, 이번에 또 JCC 아트 호텔에서 내일 연주 때문에 잠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연주죠? 네. 네. 내일 연주인데 오늘 사실 리허설을 하는데 잠깐 시간을 내서 저하고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100만 번의 상상. 네. 100만 번의 상상. 야, 이 제목만 봐도 어마어마한 무게감이 쫙 저한테 오는데 그 내용이 대충 어떤 거예요? 네, 제가 사실 이 책이 번역이 된 거거든요. 제가 번역을 원래는 영어로 된 거예요? 예, 영어 책이 Whenever You're Ready,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라는 책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무대 감독이 무대로 나가기 전에 이렇게 무대로 향하는 문을 손을 잡으면서 저에게 준비되면 저희가 이 문을 열겠습니다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에 저는 저 스스로 이제 큰 용기와 그런 그런 거를 이 용기를 끄집어내면서 자신감을 끌어내면서 이제 무대로 나갈 결심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피아니스트가 자기 개발의 끝판왕이거든요. 늘 매일매일 죄송합니다. 네. 네, 매일매일 수많은 시간의 연습과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이겨내야 하고 그런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마음 훈련, 그런 정말 많은 부담을 가진 그런 그렇죠. 직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무대 뒤의 모습들을 나누고 싶었고, 사실 저만 무대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무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우친 사람으로 쓴 것이 아니라 같은 이 인생의 힘듦을 같이 겪고 있는 동반자 같은 친구의 마음으로 이런 걸 해보니까 정말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의 무대를 준비할 때 따뜻한 책이 되길 바라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고, 네. 책이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근데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요. 연습도 많이 하지만은 스스로 어떤 걸 걱정하냐면 내가 피아노를 치다가 혹시나 악보를 잊어버릴까봐 또는 어떤 자세가 흩어질까봐 그러죠? 네. 세계적인 가수들도 무대에 한번 오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한다고 그래요. 사실상 자다가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그런 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은 가장 중요한 게 100만 번의 상상처럼 늘 자신감을 잃지 않고 그걸 자기 최면화하는 거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체면을 거는 거예요. 자기 체면이 뭐냐면은 음악을 나누는 거는 정말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것을 나누는 거고 이 음악을 전하고 싶다. 나는 이 음악을 전하는 그냥 매개체, 컵과 같은 역할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잘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는 단지 수단으로 쓰여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 음악을 정말 느끼고 좋아서 온 거지, 얘가 어떻게 잘하는지 보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렇게 믿으면 모든 사람들은 좋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제 마음속으로. 정말 이런 무대를 가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이 음악을 한 곡과 음악으로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 무대에서 정말 그 음악의 힘을 갖고 정말 힐링의 그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굉장히 이게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요. 내가 전혀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연주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이전에 그렇죠. 사랑과 감사가 넘쳐야겠네. 감사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거에 대한 감사. 네. 그리고 이 내가 오롯이 음악을 나의 컵에 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죠. 생명수를 나눠주는데. 그렇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네, 그런 걸 할 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네. 근데 자신감은 절대로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자신감 있지 않는 거를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자신감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자신감이 없지만 완벽하지 않는 이 인간의 이 모습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게 완벽해야 그게 아름다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마네킹의 몸이어야 아름다운 게 아니듯이 우리가 너무 인위적으로 막 실수 하나 없는 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음악이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감이 내가 준비를 해서 잘했어 자신감이야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부족한 나고 부족한 그 완벽이 아니지만 그것대로 괜찮다. 왜냐하면 나는 음악은 신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선물이고 그 위로의 선물에서는 완벽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자기 긍정이네요. 자기 긍정.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건 뭐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you can do it,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일반적인 요런 게 아니고 네, 사실 그런 것도 해요. 있긴 있겠지만 있긴 있죠. 그걸 뛰어넘는 거잖아요. 자기 긍정과. 그렇죠. 자신은 네. 제가 음악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 힐링의 파워 그런 마법을 전해주고 싶다. 나는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고 그 도움을 통해서 나도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저를 우주의 큰 관점으로 보고 하나의 퍼즐로 봤을 때 저희가 더 이렇게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그런 사사로운 두려움이나 내가 좀 용기가 없어 자신이 없어 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어지듯이 그러면은 만약에요 선생님의 책 15개의 챕터를 읽다 보면 네,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생겨요. 진짜로? 생긴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궁금하다. 내가 이 책을 읽지 않고 이게 인터뷰하는 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네. 근데 가장 또 제가 알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카네기 홀이라는 것은 또 음악가로서는 최고의 꿈의 무대인데 거기 그 무대에 서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제가 궁금해서요. 사실 저는 카네기 홀을 언젠가는 서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너 언제 카네기 홀에 설 거야? 이렇게 그냥 농담처럼 말이죠. 특히 제가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네. 좀 더 이렇게 그 카네기 맞다. 그럴 수가 홀이라는 있겠다. 그게 아이콘이 네. 정말 세계적인 아이콘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왜 꼭 카네기 홀에 서야 돼? 하는 생각도 처음에 있었고 두 번째로는 내가 가능할까? 그런 생각도 많았던 것 같던 것 어쩌면 같아요. 두 번째가 더 클지도 몰라요. 둘 다죠, 사실. 그리고 사실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를 했었던 거죠. 필요 없어, 굳이 뭐 카네기. 그랬는데 제 친구가 한 번은 이제 카네기 홀을 갔다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무찌고 우찌다가 이렇게 카네기 홀 엽서를 미치고 우찌다. 미치고 우찌다. 그 분께 저의 친구한테 주려고 그런다고 why not을 적어달라 그랬어요. 또 안 될 것은 무엇인가라는 메시지인데 그래서 그 엽서를 저에게 선물을 줬어요. 근데 그 엽서를 이렇게 보는데 친구가 저한테 그 엽서를 준 거예요. 그 카네기 홀 이렇게 화려한 그런 무대가 있는 그 조명이 있는 그 엽서에다가 미치고 우찌다가 why not을 적어서 저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엽서를 이렇게 보는데 그래 또 뭐 안 될 것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순간에 그 카네기 홀을 선다는 것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날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보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아침 9시에 이렇게 카네기 홀 오피스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저 피아니스트 김지훈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카네기 홀에서 연주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도 정말 엉뚱하다. 이 사람 이런 전화를 수십 건은 받겠지? 그러면서 좀 두려운 마음도 좀 엉뚱하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분이 전화 끊고 당장 연습이나 하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절차를 저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한 10분 동안을 저한테 설명해 줬는데 저는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일단 그런 절차가 있구나. 이러고 전화를 탁 끊었는데 그 순간에 전화를 끊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순간에 이렇게 마음이 불이 이렇게 탁 켜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카네기 홀이라는 게 그냥 망상이나 꿈이 아니라
이렇게 절차를 밟아 나가기만 한다면 실현 가능한 목표처럼 들렸거든요. 그래서 그 전화를 한 이후 2년 뒤에 2017년 12월에 이렇게 전속 매진이 된 데뷔를 하면서 이제 무대로 제가 걸어 나가서 그 마이크 앞에서 제가 서서 관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저의 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꿈을 꾸는 것은 근육이다. 마음의 근육이다. 그래서 제가 피아노를 하는 학생들에게도 피아노와 관련된 방대한 꿈을 한번 꿔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주 어려워해요. 저도 역시 그랬듯이.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방대한 꿈을 꾸는 건 좋으나 방대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스텝 바이 스텝의 그렇죠. 방법론은 잘 사람들이 가르쳐 주지 않아. 경험도 없고. 그렇죠. 그렇지만 무슨 꿈이든지 정말 최소한의 아주 작은 것을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있거든요. 만약에 유학을 가는 꿈이 있다. 이게 방법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없잖아. 그냥 꿈만 그러지. 카네기 홀에 전화했는데 그 전화 상담한 그분이 만약에 그래 열심히 하세요 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맞아요. 10분 동안 1, 2, 3, 4 그쵸. 쭉 단계를 설명해 줬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정말 꿈과 그런 실행력이 만났을 때 우리 인생에 정말 큰 시너지가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와 함께 또 행동하는 그 매일의 작은 그렇죠. 노력들, 그게 합쳐졌을 때 이런 시너지를 같이 이뤄낸다고 저는 실천력을 가질 때. 생각하죠. 너무너무 좋다. 그런데 그 이전에 사실은 보통 많은 피아니스트 또 음악가들이 인디애나 주립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절차를 주로 이제 전문 연주자를 꿈꾸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주로 그 학교에 돌아와서 뭘 가르치신다거나 교수가 된다거나 이런 일에 종사하는 것을 꿈으로 생각하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맞아요. 분명히 선생님 뭐 그렇게 하실 만한데. 네, 맞아요. 사실 저도 그게 꿈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그거를 교수직의 원서를 정말 수백 번 넣었었거든요. 근데 돌아온 거는 거절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생각이 교수라는 것은 신이 주셔야 되는구나. 신이 주신 직업. 그런 생각도 했고. 네. 그런데 그렇게 교수님이 되기 위해서 많은 지원도 했을 만한데. 네, 지원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사실 그냥 자동적으로 석사와 박사를 끝나고 나면 교수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그냥 자동적인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무대를 서기 위해서는 교수가 돼야 좀 안정적으로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한 뭔가 안정적인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저기 그 원서를 넣어봤지만 다 거절 당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3명 후보에 올랐을 때 그 자리를 이렇게 딱 떨어졌을 때 처음으로 저에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뭐지?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맞다. 것은 뭐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처음으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순간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그런 거. 맞아요. 그런 걸 경험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정말 저는 어떤 가능성의 그 문이 하나의 문이 완전히 닫혔을 때 또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쪽 문이 닫히면 그렇죠. 한쪽 문이 열린다. 그렇죠. 그 당시에 정말 교수라는 것은 정말 저에게도 로망이었고 얼마나 좋을까라는 게 생각이 있었는데 그 문이 닫히고 정말 그 안을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교수라는 게 저랑은 그렇게 맞는 직업은 아니더라고요. 좀 딱딱하고 좀 그런 막 교수직에 막 이메일을 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쳇바퀴 굴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 가르치는 건 좋아하지만 그 평생을 가르치고 싶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생각했던 게 내가 지금 사회가 정의하는 틀에 자꾸 나를 넣으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한 것은 나만의 직업을 내가 스스로 만들 거야. 나는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지만 평생 풀타임으로 하고 싶지는 않아. 그 직업으로. 근데 조금 가르치는 건 좋다. 근데 나는 연주도 하고 싶어. 나는 이것도 하고 싶어. 그렇다면 내가 내 직업을 만들면 어떨까? 그렇게 시작을 한 굉장히 거예요. 창조적인 생각이네요. 네. 내 직업을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스스로 개척하면 어떨까? 이런 건 이미 사회적인 틀에 맞춰서 사는 것보다는 그쵸. 그걸 더 원했던 거야. 예, 근데 사실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건
돈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네. 그리고 사회가 이게 될지 안 될지 그게 그 리스크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 상황 통에는. 근데 사실은 더 재밌거든요. 이게 교수라는 어떤 오케스트라 멤버 같은 경우에도 정말 오케스트라 멤버가 되고 싶어서 됐는데 좀 우울해져요. 되고 그러니까, 나면. 그러면 그렇죠. 뭔가 이렇게 딱 갇히는, 뭐 이렇게 물이 고이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하는 일을 지금 제 위치에서는 정말 늘 하루가 너무너무 신나요. 재밌고. 너무 제가 하고 싶은 액티브한 일을 거야.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지금 그렇게 있으니까요. 보여요. 처음에 아까 그 카페에 딱 네. 들어오는 순간 벌써 그런 기운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런 자기가 좋아하고 그런 또 잘할 수 있는 일에 그 중간 지점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거에 그렇죠. 예. 매여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창조적인 나만의 길을 내가 개척하면 어때?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만든 나만의 길은 어떤 거였어요? 그게 제일 이제 또 중요해요. 네, 그렇죠. 네. 제일 처음으로 제가 시도했던 것은 이제 앨범을 만드는 거는 음악가들의 그 로망이잖아요. 저기 연주 앨범. 연주 앨범, 네. CD를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크라우드 펀딩으로 후원을 받겠다. 발음이 본토 발음이 잘 보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던 그런 10 More Minutes라는 앨범인데 이렇게 앙콜 곡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좀 그리움, 뭔가 이렇게. 그거 한국에서 했던 거예요? 아니요. 아메리카노.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3만 불이면 3천만 원이 넘는 돈에 후원을 걸고. 미국에도 크라우드 펀딩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막상 그거는 사실은 베팅을 한 거죠. 나름대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직업도 없는데. 네. 아무것도 없는데. 인기인도 아닌데. 인기인도 아니고 네.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일단 그냥 시작을 하면서 막상 시작을 하고 보니까 이제 막 카운트다운이 돼요. 한 2달 뒤에는 이게 되든 안 되든 이게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해보자 알아요. 그런데 정말 지인한테도 내가 이게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있는데 라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뒤집어 쓰고 막 연습을 했어요. 나는 피아니스트의 미션은 이거고 뭐 이렇게 연습을 하고 막 100만 번을 하고 나서야 겨우 100만 번. 내가 막 나 후원 해줄 수 있어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근데 그것도 이제 익숙해지니까 거절을 당하는 것도 나의 사람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거절도 그냥 거절. 오케이, that's fine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후원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게 성공적으로 3만 불이 이렇게 후원이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제가 노력을 했고 막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근데 많은 사람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지인도 있었고 뭔가 제가 비디오도 만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거는 사실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만들고 나서 제가 느낀 거는 제 앨범으로 시작을 했는데 만들고 보니까 모두의 앨범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저는 그냥 사용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 그릇이네. 그릇에 또 그릇이 물 만든 담아가지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였어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뭐 1,000원, 10,000원을 후원했던 사람들도 그게 정말 저에게 이렇게 뭔가를 줬잖아요. 네. 그 줌으로 해서 저의 열성 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 앞으로 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어디서 연주하는지. 그러니까 일단 막 그 크라우드 펀딩을 중심으로 팬들이 형성됐구나. 완전 팬덤이. 열성 팬들이. 근데 그 열성 팬들은 정말 그냥 한 번 하고 없어지는 팬들이 아니라 정말 저의 미션을 믿는 거예요. 너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냥 해라. 나는 너라는 사람을 믿는다는 거죠. 야. 그래서 저는 그 BTS는 아미 있듯이 저도 미국 BTS. 미국식 클래식 그거에 아미가 있거든요. 정말 저는 후원자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니 뭐 조성진이 연주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막 아미 군단처럼 몰려와가지고 환영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사람들은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제 마음 있잖아요. 음악을 나누고 싶어하고 그 클래식 음악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거, 자기네들은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또 다른 클래식 음악을 가면 또 딱딱해. 근데 김지훈이 연주를 가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풀어나가는 그거가 정말 힐링이 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또 후원하게 되고 좋으니까 따라다니게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유튜브도 하고 있고 팟캐스트도 하고 있고. 자, 근데 그 단계에서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을 했어. 네. 많은 팬덤 형성됐어. 네. 그 다음에 또 절차적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차기차기. 뭘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야. 이렇게 해야 정말 성공하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네. 나의 꿈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네. 아, 내가 우리 김지윤 쌤이 하는 방법대로 한번 밟아 나가봐야겠다. 이럴 거 아니에요. 사실 그거 모든 이전에 사실은 물어봐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내가 나의 미션은 나는 왜 음악을 하는가에 대한 그 중심이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근본적인 건데. 네, 그거를 먼저 저는 처음부터 내가 음악을 정말 나는 컵이고 싶다. 그리고 이 클래식 음악의 그 마법을 전하고 싶다. 어떤 방법이든지 그런 제가 잘 쓰임을 당하고 싶다. 그걸 목표로 제가 하는 일을 이렇게 그 나이키는 you can do it, 뭐 just do it 뭐 이런 것처럼 Just do it. 제가 1인 기업이라면 나의 모토는 이거다라는 걸 먼저 설정을 한 거죠. 어떤 거? 그거죠. 그러니까 저는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믿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그 힐링의 마법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힐링의 근데 마법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노력하는 거죠. 그 연주자의 그래서 그 연주든지 앨범이든지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좀 현대화시키자. 근데 사실 미국에서도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관객층이 점점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렇게 늙으신 분들이 많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네, 전 세계적인 현상. 전 세계적인 현상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이 젊은 세대 그 관객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한 번 제대로 느끼면 알 수 있는데 그것을 그 앞장서서 연주자들이 이거를 현대화 시켜주면 친구들 그냥 그 거실 불러서 나 이거 지금 요즘에 연습하고 있는데 진짜 나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 이 부분 들어봐 이러면서 치면 울면서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누구도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 그냥 와서 또 그렇게 자기는 느끼면서도 그냥 와서 그냥 연주만. 그러니까 사실 음악은 음악 그대로 표현이 되는 건 맞거든요. 음악 그 하나로만 힘이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 우리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조금 더 필요해요. 조금 더 그 다리를 놔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다리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리 역할을 내가 관객과 나 연주자의 다리를 조금 더 좁혀서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처럼 느낄 수는 없겠지만 그것만큼 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일종의 툴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래서 툴뮤직 있지만 그 툴이라는 게 아까 네. 사진 작가와의 협업도 있고 뭐 다양한 걸 어떻게 그렇죠. 아이디어를 냈더라고요. 네. 그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스스로 나온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한 번 감정의 꼭지가 딱 열린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잘 타기 위해서는 이런 사진 작업도 같이 해보고 뭐 지금 그림 작업도 해보고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해줄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건 혼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100만 번의 상상을 해가지고 늘 이렇게 네. 창조적인 생각을 하려면은 창조적이어야지 이렇게 해서 생각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서 내가 정말 연주하고 싶은 이 곡이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브람스의 그 바리에이션이라는 그 오리지널 팀 바리에이션이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해요. 근데 저는 피아니스트한테 물어보면 다들 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일반 관객들은 너무 이건 길고 왜 계속 그걸 반복을 하느냐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곡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해서 일러스트레이션을 넣으면 어떨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맞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 신문섭 작가님 시각적으로 보여주게 그렇죠. 하면서. 근데 그 신문섭 작가님이라고 뉴욕에서 그때 활동하시던 작가님이 있는데 그 작가님이랑 만나서 이런 each variation마다 감정을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그분이 또 그분 나름대로의 그 아티스틱한 창조적인 그거를 이끌어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새로운 창조가 됐죠. 근데 그거를 사실 그 variation을 그 일러스트레이션이랑 같이 들으면 사람들이 20분 곡인데 한 3분처럼 느껴진대요. 빨리 넘어가는 거야. 빨리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죠. 그 그렇죠. 안에서. 그러면서 그 음악의 힘이 확 이렇게 들어가는. 근데 저는 그 20분의 연주를 위해서 수만 시간을 연습했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20분이잖아요. 그게 정말 순간으로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어떤 곡이든지 간에 저는 저만큼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거를 계속 그 한음을 매일 파고 있는데 이 사람들 그냥 앉아서 그냥 받아서 그렇죠,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만
조금만 더 이렇게 풀어나가는 과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각각의 곡이 좀 바라는 것들이 달라요. 어떨 때는 사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제가 설명으로 저는 이 곡을 연주할 때 수영을 하는 느낌 들어요. 호수에서 혼자서 그냥 물소리만 들리거든요. 그 말만 해도 알아들어. 세팅이 돼요. 그 알아들어. 곡은 끝, 그걸로 끝. 근데 모든 이런 프로젝트마다 가장 공통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마이크인데요. 저는 무대 뒤로 가진 않아요. 항상 제가 피아노와 마이크 그걸 왔다 갔다 하고 인터미션도 갖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프로그래밍을 할 때 늘 생각하는 게 이제 셰프가 오마카세 하는 것처럼 처음 시작과 끝이 이렇게 한 호흡으로 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미션이라는 게 사실은 꼭 우리가 50분 뒤에 화장실을 가야 하나? 그런 가야 할 수도 있지만 1시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15분이나 20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흐름을 깨거든요. 깨버려요. 다른 사람이랑 오늘 저녁 뭐 먹었어?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는 감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로 가버린 거야. 이 사람들 다른 앨리스의 원더랜드로 있다가 뭐 그냥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옛날에 인터미션이라는 게 원래는 원래 진짜 목적은 그거였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가스등이었대요. 그래 가스등의 가스가 오래 시간이 한 50분 되면 꽉 차가지고 다 환기를 해야 된대요. 환기한 시간이 10분, 15분. 그래서 인터미션이 꼭 필요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스트레이트로 하는 것도 괜찮죠. 영화 우리 3시간짜리 영화도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근데 영화에서 만약 영화 보다가 한 10분 쉽시다 그러면 확 흐름이 깨지거든. 맞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경험을 하길 원하거든요. 같이 하는 경험이잖아요, 이게. 근데 사실 그렇게 15분, 2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클래식 음악이 너무나 우리는 그 마법이나 그런 힘을 알고 있지만 일반 보통 대중들은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이때껏 하는 것 중에 모든 음악을 제외한 모든 것들에 퀘스천 마크를 붙여보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미션이 필요한가? 왜? 우리가 지금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연주 끝나고 무대 뒤로 갔다가 바로 나오잖아요, 연주자들이. 그게 뒤에 가서 한 5분 쉬다가 오는 것도 아니고 들어갔다 바로 나오잖아요. 그게 꼭 필요해요. 왜 그런 거예요? 나도 저도 늘 생각하는데 꼭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래서 안 했어요. 아니 그럼 원래 피아노나 연주할 때 가르쳐 주지 않아요, 누가? 이거는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난 200년간 해왔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때껏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너도 먹어야 돼. 근데 사실 이것보다 이렇게 잡으면 더 편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야. 왜냐하면 200년 동안 우린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넌 이렇게 잡아야 돼 하면은 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이 사람들에게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또 보여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그 200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왜 갔다 왔다 하는 것도 사실은 한번 질문을 해보면 필요 없는 걸 수도 있겠다. 만약에 연주자가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가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더 이렇게 내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일도 그렇게 하죠. 오, 재밌다. 내일은 사실 북 콘서트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보니까 북 콘서트라는 개념이 작가가 진짜 글을 쓰는 작가가 책을 내면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북 콘서트라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음악은 없어요. 그냥 누구 작가의 북 콘서트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북과 콘서트가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내일 공연에서는 책에 대한 저런 배웠던 이야기들 그런 걸 풀어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음악을 중간중간에 넣으면서 이런 그런 삶과 음악이 함께 있는 인터미션 없이 인터미션도 없죠. 100분 동안 쫙. 네, 한 1시간 10분 정도 되고 70분 동안. 네, 그렇게 하고 이제 Q&A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사실 그런 북 콘서트의 개념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왜냐하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작가가 클래식 음악을 쓰는 게 힘들고 음악인이 또 글을 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서 그렇죠. 뭔가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입을 수 있는 옷에 딱 맞는 옷이다라는 느낌도 있는 또 다른 장르를 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으로 아까 잠깐 음반을 봤는데요. 그 음반
음반도 독특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일종의 그 클래식 대중화의 일환으로서 그렇게 재밌겠나요? 그렇죠. 그냥 사실은 또 역시나 음악 그 CD라는 개념이 정말 성스러운 뭔가 이렇게 음악인 사이에는 네, 뭐 CD 뭐 이렇게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 CD를 받았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고전적으로 내려오는 작품 해설은 있지. 예, 그러니까요. 근데 어떤 그거를 그 학자가 전공 찍고. 뭐 요리하다가 그냥 틀어봐 이렇게 해서 하는지 아니면 차에 가서 듣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는데 저는 그게 그냥 이렇게 뭔가 조금 가볍게 풀어냈지만 정말 거긴 메시지가 있는 게 제 음반을 이렇게 열면은 매뉴얼이 있거든요. 이게 전자기기 사면은 뭐 사용 설명서 있듯이 제 음반은 음반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카툰 그 만화같이 이렇게 해서 제가 콧손도 직접 그랬어요? 아니요, 그거는 일러스트레이션 했는데. 근데 아까 그 음반 가져왔으면 좋은데. 그걸 보여주면서. 안타깝다. 나중에 그거 비롤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뒤에 별도로 음반만 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거기에는 각각 음반에 제가 원하는 사용 설명서가 달라요. 근데 10 more minutes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진 않아요. 그냥 인생에 이 음반을 들을 때 정말 한 번만 이 음반을 들으신다면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매뉴얼인데요. 첫 번째로는 인생에 1시간만 빼주세요. 그 1시간 전체로 빼주고, 두 번째는 헤드폰 뭐 그 이어폰 말고 차 안에 말고 그 귀를 덮는 이런 헤드폰 있잖아요. 큰 거.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은 친구한테 빌려서라도 그걸 쓴다. 세 번째로 제가 각 곡마다 제 느낌이나 그런 거를 설명을 적은 거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 역사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의 느낌을 적은 거예요. 그거를 먼저 읽고 그 각 곡을 감상할 때 눈을 감고 한번 들어가 보라는. 눈을 감으라는 얘기도 있어요? 눈을 감으라는 얘기도 있어요. 눈을 감으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관객이 저에게 한번 와서 내가 너 앨범을 했는데 아직 그 1시간을 내가 못 만들어서 아직 못 듣고 있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 매뉴얼을 지켜주셔서 언젠가 그 1시간을 언젠가는 1시간을 빼서 듣겠지. 그렇지만 제대로 들을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상상한 그대로.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음반 하나도 사실은 정말 그 음반이지만 보이지 않는 관객과 소통이잖아요. 소통하는 거네. 네.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사실 제 역할은 큐레이터의 역할이거든요. 큐레이를 해주는 거잖아요. 뭐 슈만, 뭐 베토벤 소나타, 바흐 곡들이 뭐 수천 수만 가지 클래식 곡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는 그냥 폰만 해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김지민 피아니스트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선택한 이 12곡의 곡은 이렇게 제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고 이런 테마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모아보았습니다라는 큐레이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수백만의 곡 대신 12곡을 한 번 집중해서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역할이 큐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그럼 저 유튜브가 요즘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실제 보여주기도 하고 유튜브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이게 막 수많은 또 이 팬덤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얻었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그게 큰 유튜브 채널은 아니에요. 그냥 지금 한 3,000명? 그런데 많죠. 클래식 연주요. 그런데 사실 제가 유튜브 처음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전에도 유튜브를 해야 된다 뭐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실 저는 좀 두려웠어요.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지금도 두려우세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근데 사실 어떤 두려운 마음이 들 때는 그걸 한번 이렇게 뚫고 가봐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 두려움 이면에는 그 인생에서 제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라고 늘 생각을 해서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뭐 유튜브 뭐야 그게? 그런 생각이 Why 들어서 not? Why not? 그래서 그때 마침 또 팬데믹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회다. 내가 지금 집에서 이 장비들로 또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소통의 방법이야. 요거구나. 이거구나. 그래서 정말 편집 배우고 카메라 장비 배우고 그러면서 배웠는데 그렇게 배우고 보니까 정말 디지털 세계로의 전환은 언젠가는 일어났었어야 할 일인데 그거를 앞당겨서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뭐 눈 감고도 그 그렇구나. 편집이나 뭐 오디오 뭐 그런 걸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네, 오케이. 전문가 이전 그 단계 모든 걸 이해는 하거든요. 제가 다 하고 있었으니까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라는 것은 저는 제 그 인생의 또 창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튜브가 좀 버겁고 힘들 때는 또 안 해요. 그게 제가 어떤 것이든지 그게 부담이 되면 그게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했죠. 이렇게 원래 네. 목표가 네네네. 그게 아니라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연주가 많은데 내가 굳이 유튜브를 그렇지. 시작했으니까 또 해야지 하는 생각은 또 없어요. 그렇죠. 유튜브라는 것은 내가 또 나누고 싶은 게 있을 때 나누는 소통하기를 원하면 하는 거지. 그렇죠. 굳이 그 연주 일정이 빡빡한데 그걸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있으니까 그게. 그렇죠. 재밌으면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늘 모든 것을 할 때 재미와 의미가 두 개가 합쳐지면은 인생의 행복의 그렇지. 그 시기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게 재밌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어떤 내가 하는 이유에 대한 그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하고 그리고 재밌고 이 의미가 있다면 잘하고 있는 일이다. 네. 자, 100만 번의 상상에서 주장하는 그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어떤 내용인지 이제 감을 좀 잡았는데 중요한 건 이걸 음악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냥 그렇죠.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도 선생님의 책을 읽고 도전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아까 매일매일 연습하면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위해서 막 끊임없이 달려오시는데 그게 어느 점에서 다른 평범한 사람들한테도 삶을 대하는 자세를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건지. 그 사실 제 책 전반적인 모든 것에 정말 담기. 일반 사람들이 적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 지금 강조해서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것은 인생이라는 게 과정을 즐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과정.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습을 하면 연주가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저는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주는 휴게소 같은 거예요. 같이 만나서 소통하고 나누고 그냥 에너지를 충전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각자 살아온 길이 달라. 그러지만 휴게소 만나가지고 같이 소통하고 나누고.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목적, 그런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사실 오늘을 잊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내가 온전히 행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지금 하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그냥 밖에 나가서 달리는 거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즐거운 대화일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의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꿈을 하는 것과 그 목표라는 것 그것은 결과에 집착하면은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만약에 마지막이라고 지금 생각을 한다면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오늘 충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연주를 할 때마다 정말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만 이 연주가 마지막이라면 어떨까? 그러면은 정말 굳이 걱정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이거 하나 틀렸다고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때는 정말 초월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걸로 됐어. 그렇다면은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아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메시지를 줄 수도 있지만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음악을 전공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과연 음악을 전공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을 받지 않고 내일을 충분히 할 수 있을까? 아니 이게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을 또 할까? 정말 내가 음악가로서 정말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점점점 클래식 문화가 예전만큼 이렇게 왕성했던 시대가 아니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이 좋아서 이 길에 들어선 많은 음악가들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어떤 건지? 이제는 음악가들이 예전에는 한 200년 전에는 음악만 해도 됐었거든요. 그냥 음악으로 작곡하고 그때도 사실 음악가들이 늘 돈이 없었어. 왜냐면 후원자들이 있고. 사실은 그렇지. 그런 건데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 더 음악만 해서는 참 힘들어요. 그 마인드를 일단 먼저 깨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정말 미안한 이야기이긴 한데 연습도 해야 되고 정말 그 음악에 깊게 들어가서 정말 진실한 음악가는 무조건 그거는 기본으로 됐다고 믿고
그거는 누구든지 좋아하니까 노력을 하겠죠. 그거는 이미 일단 옆에 두고 그 이외에 내가 관객 가서 어떻게 소통할까? 내가 어떻게 이 직업이라는 걸 만들까? 내가 1인 기업으로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냥 공연 기획 같은 것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그렇죠. 하면서 아니면은 그 기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내가 음악인이지만 나는 사실 그래픽 디자인도 좋아해. 그러면 그래픽 디자인을 하는 피아니스트일 수도 있잖아요. 완전히 파격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그게 파격적이라는 생각이 아닌 게, 왜냐면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좋아하고 잘하는 일로 어떤 이 세상에 어떤 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게 자기한테 맞는 옷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입은 옷이 정말 예뻐 보여. 벤 클라이브는 1등을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1등 안 했으니까 내 옷은 초라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는 너무나 아름다운 옷을 다 입고 있어요. 전통적인 목회자들은 이제 설교만 하고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고 이런데 지금은 또 많이 바뀌고 있는데 목사님 또 네.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음악가라고 해서 만약에 내가 세계적인 음악가로서 연주만 하고 연주하는 시간도 부족하다 이 정도면 된다면 그것만 하고 이제 살 수 있겠지만 많은 음악가들은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것도 판타지예요. 아 그래? 제가 잘못 생각하고 왜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0.0000001%의 음악가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랑랑, 뭐 조성진 씨도 그러니까. 마찬가지고 그분들은 정말 100,000만 명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근데 그 한 명이 대표를 할 수는 없어요. 그 한 그렇죠. 명들은 정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분들조차도 언젠가는 자기의 인생의 흐름을 자꾸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 그냥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모든 99%의 음악인들은 프로젝트마다 그걸 하면서 계속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근데 그 사실을 어린 음악가들은 막 그런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런 피아니스트 그런만 보기 때문에 나는 1등을 해야 돼. 맞아. 아니면 나는 피아노만 먹고 살려는데 어떻게 먹고 먹고 못 살아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일단 불가능하다고 자기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 현실 즉시 그거는 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근데 깨어나고 나면 사실 아주 냉혹한 말씀입니다. 냉정한 말씀이시고 진짜 얼마나 수많은 그 악기 기악 전공자들 또 음악가들이 자기 그 전공을 통해서 돈을 벌고 행복하게 살고 이걸 꿈꾸고 막 나가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음악을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음악을 가지고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그 방향성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음악가의 마인드 자체가 200년 전으로 같이 있다면 그거는 자기가 깨야 되는 거지 사회가 나한테 왜 직업을 안 주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또 수동적으로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자세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좀 살아남기 힘들 수도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툴뮤직이라는 회사 자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 수많은 기획사도 있고 또 연주와 관련된 인연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툴뮤직과 연관을 이렇게 인연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툴뮤직은? 사실 툴뮤직의 인연은 제가 저번에 우연히 만났다고 그러는데 우연히 만났어요. 네. 제가 뮤지트라고 그 음악인들의 네트워킹 파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한국에서 태어나고 20년간을 한국에서 자랐지만 하고에서 연주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요? 아니 저기 대학교 전에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대학교 전에는 전문 연주가가 아니고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을 했고 사실 미국에서 이렇게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한국에선 한 번도 연주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어떨까? 막연한 이렇게 그렇지만 아직은 아니야. 언젠간 가면 좋겠지만 하는 막연한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내 앞에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했으니까 미국이라는 시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근데 이번에 이제 책이 한국에서 이렇게 발간이 되면서 이번 책을 통해서 내가 한국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게 됐어요. 그거는 이제 생각지도 못한 이런 그것도 상상이었죠. 100만 번 100만 번의 상상 중에 없었던 거였는데 하나가 생겨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출간이 이번 7월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홍보차, 책 홍보차, 작가로서 뭔가 이렇게 일주일간 들어오게 됐는데, 뮤지트라는 어떤 그 오거니제이션에서 네트워킹 파티를 한대요. 그래서 음악인들이 다 만난대요. 기획자도 만나고. 근데 한국도 이런 게 있어? 뭐 이런 뭔가 이렇게 좀 오픈 마인드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어요. 그 엄마 보고 계좌이체 해달라, 뭐 신청비 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렵게 그 기간이 딱 제가 한국에 있는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게 1회였어요. 그 주최자 첫 번째 네트워크 자기네들도 이렇게 실험적으로 뭔가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그때 이제 정은현 대표님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그 대학교를 막 졸업한 그리고 뭐 팝 뮤직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냥 분위기 파악하러 갔는데 뭐지 이거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에게 이렇게 기회를 줬어요. 이렇게 5분 얘기를 하고 자기 스피치. 5분 또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이런 자리를 만나서 이런 다른 음악인들을 국악인도 만나고 그런 자리를 만나게 돼서 좋다 이렇게 하면서 정윤 대표를 만났는데 기획사 대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어떻게 연주를 하는 겁니까? 너무 이게 정말 궁금해. 정말 늘 궁금했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100만 번의 상상을 통해서 궁금했던 거야.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정윤 그 대표님한테. 그래서 이 한국에는 뭐 기획사가 기획을 합니까? 뭐 관객은 돈을 주고 티켓 사서 옵니까?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좀 한국 시장 어렵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면서 제가 그러면서 제가 하고 있는 그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진로남이래요. 진로남이 이렇게 자기가 진로의 그 음악인들의 진로를 걱정하는 네, 맞아. 그러는데 진로여를 만났대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자기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막 늘 강연을 하는 표본이 나타났다. 맞아요. 그거는 자기는 사실 이론적인 거를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그젬플 이게 예시가 이렇게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그런데 우리 둘 다 사실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자. 모르겠다. 우리도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쇼팽 콩쿠르 1등 했었다라면 제가 어느 대학의 교수였다라면 더 쉬웠겠죠. 그 시장은 이미 뚫힌 시장이니까. 근데 김지훈 피아니스트 하면은 그래서 어디 콩쿠르인데? 그래서 어느 교수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항상 그게 뭔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 시장에서 제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거죠. 어디에 저를 넣기를 원하는데 넣기가 조금 힘들어 하신 지금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빠를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조금 더 저와 이렇게 가깝게 되는 그런 걸 있고, 그리고 이 북 콘서트도 사실은 어떻게 획기적인 뭔가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저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북 콘서트를 하게 되고, 또 기회가 된다면 정말 피아니스트로 제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시음 같은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 독주의 그 표본 자체를 해보고는 싶어요. 근데 지금은 북 콘서트를 한번 해보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근데 내일 할 연주는 제가 최초로 이런 연주를 해서 관객을 만나게 되는 자리라서 정말 의미가 있고 설레고 그래요. 새로운 길이에요, 또.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그 뒤에 문에 뭐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한번 열어보는 거죠. 해보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 새로운 길을 가는데 저도 그렇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렇게 인터뷰가 된다고 해서 이것도 사실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이잖아요. 근데 이 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뭐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좀 왜? 저 피아니스트는 뭐 콩쿠르 1등 했어?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신선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가는 길을 가는 것이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성공이라는 게
사람들이 좋아해 주면 너무 좋겠지만 좋아해 주지 않더라도 제 길을 가는 거거든요. 네. 제가 지금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이게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뭐랄까 이미 주어진 길을 그냥 아까 이제 어떤 사회적 틀과 음악가라 발음 시각 이 틀에 맞춰서 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클래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까에 대한 그 관점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활동을 해왔던 것 같고요. 네. 제가 이번 북 콘서트 이후에도 계속 이런 콘서트를 계속해서 많은 우리 한국의 음악가들과 소통을 하면은 분명히 우리 한국의 음악가들도 많이 변화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모두가 다 100만 번의 상상을 해서 자기가 가는 길을 각자 찾는 거죠. 맞아요. 그런 길이 빨리 오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제가 바라는 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한국 시장을 저도 잘 몰라요.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런데 음악가들도 바뀌어야 되는 자세가 분명히 있는 건 맞는데 관객들도 정말 1등 콩쿨 1등 하기 전에 이 연주자도 똑같은 사람인데 1등을 하면 갑자기 막 구름대같이 몰려요. 맞아요. 그거 뭐 수하게 느끼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정말 클래식 음악을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객이 더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많고요. 그러니까요. 어떤 명성에 쫓아가서 그 사람에게 갑자기 없던 팬덤이 생기는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각자가 자기 가는 길에 그걸 소중히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내가 오늘 무슨 교양 문화로 그냥 음악회를 갔다가 아니라 정말 음악에 힐링 받고 싶어서 오늘 그 일 마치고 연주에 왔는데 그냥 연주 듣는데 좋다, 라이브 음악 너무 좋다, 피아노 소리 너무 좋다, 그런 거요. 저는 느끼는데 저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고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구체적인 각 그 주제별로 또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이번 북 콘서트 내일도 저도 이제 참여하겠지만 그걸 보고 그 후에 제가 본 느낌과 제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을 쭉 모아가지고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너무 마지막으로 우리 굿스테이지 독자와 월간 리뷰 독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너무 좋은 시간 가지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이렇게라도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제 또 한국에서 활동 기대해 주시고요. 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제가 팟캐스트 Journey Through Classical Piano라고 음악 소개를 영어로 하면서 제가 직접 연주하는 팟캐스트가 그게 사실 더 큰 그거거든요. 팟캐스트가 더 큰 팔로우가 있긴 한데 그걸 들으시면은 저와 더 가깝게 소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꼭 네. 또 만나기를 약속드리고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